자, 반갑습니다.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의 배동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현재 은행 가계대출 잔액이요.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 733조고 신용대출 같은 경우에는 268조입니다. 즉 2021년 2월달 기준에서 가계대출이요. 무려 1003조 1천억이라는 거예요. 1000조가 넘었다는 얘기겠죠? 이처럼 가계대출 증가의 원인은 빚투 연거래겠죠. 이제 나이를 불문하지 않습니까? 20대가 됐든 30대가 됐든 여기에다가 이제는 가계대출 증가의 원인 중에 또 추가가 됐죠. 그것은 바로 전세자금 대출인데요. 올해 1월 달에 전세자금 대출 액수가 2조 4천억이라는 거죠. 그런데 2월 달에는 3조 4천억이 됐다는 얘기예요. 엄청나죠? 1조가 더 나왔다니까요. 2월 달에만 3조 4천억 원이라는 돈이 대출이 됐다는 거예요. 결국 집값 상승이 전세금 상승을 불러일으켰겠죠. 또한 전세금 상승은요, 다시 세입자들이 돈이 없다 보니까 전세자금 대출을 또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 전세자금 대출도 증가가 되고, 결론적으로 본다면 세입자들이나 서민들이 부담해야 될 은행 이자만 더 증가된 거 아닙니까? 이처럼 빚이 늘어나니까 금융당국도 비상이 걸리는 거예요. 따라서 금융위원회에서는요, 3월달에 가계부채 관리 방안,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에 대한 대출 규제도 더 강화를 시켰다는 얘기죠. 그런데요, 이렇게 빚이 증가되니까 당연히 금융위원회에서는 규제를 해야 되겠죠. 금융당국에서는 대출을 좀 잡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와중에요, 오늘 언론 보도에 의하면 신규 분양 아파트 대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겁니다. 신규 아파트에 대해서 LTV, DTI 규제 완화시키고 신규 아파트 가격의 60% 한도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는 이런 기사가 지금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게 무슨 난리인가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니, 지금 나라빚도 걱정이고 가계 대출도 걱정인데 무엇보다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폭등했는데 신축 아파트 가격 폭등했죠. 기존에 있는 아파트, 오래된 아파트 가격 또한 폭등했지 않습니까? 이런 와중에 신축 분양 아파트, LTV, 주택담보인정 비율을 높여주고 DTI, 총부채 상환 비율을 높여주겠다고 하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 그래서 LTV DTI를 10 내지 20%로 올려준다는 얘기죠. 물론 이런 원인은 또 뭐냐? 정부 입장이겠죠. 정부 입장이야. 신축 아파트를 선호하는 실소유자들에게 중도금이나 잔금 대출 한도를 증가시켜 주어서 신축 아파트를 사는데 자금 조달에 도움이 되게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무주택자들이나 서민들에게 신규 아파트, 신축 아파트를 살 때 대출을 증가시키겠다. 그러니 너무 노여워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글쎄요, 이렇게 중도금이나 잔금 대출 한도를 이렇게 10% 내지 20% 올려줘서 과연 지금 전국적으로 얼마나 고분양가예요. 정말 평당 아파트 가격이 너무 올랐어요. 너무 분양가가 너무 올랐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출을 10% 20% 더 해준다고 해서 과연 이 고분양가인 이 상태에서 아파트를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이 심리적 부분에서 봐라, 이제 정부가 대출을 푼다. 요렇게들 또 생각하지 않을까요? 여기에다가 지금 분위기를 보세요. 지금 아파트에 대해서는, 신축 아파트에 대해서는 로또 분양 아닙니까? 고분양가 아닙니까? 거의 그냥 분양 가격이 올라도 너무 오르고 비싸도 너무 비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분양만 하면 건설회사는 신나지 않습니까? 분양이 대박이에요. 이런 와중에 신축 아파트에 대해서 대출 규제를 푼다. 야, 이거 완전히 지금 같은 분위기에 이 불타는 이 마음에 기름을 더 붓는 거 아닌가요? 무엇보다도 부동산 정책은요, 크게 규제 정책과 완화 정책이 있죠. 여기서 규제 정책이라는 것은 조세를 규제하고 금융을 규제하고 법률을 규제하겠죠. 여기서 조세 규제라는 것은 양도소득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를 강화한다. 공시가격을 올린다. 이거 다 조세 규제가 되겠죠? 그리고 금융 규제라는 것은 돈줄을 막는 거예요.
LTV, DTI를 강화를 시키는 거죠. 대출을 60%, 70% 해주다가 40%로 확 떨어뜨린다는 얘기죠. 그만큼 수요가 감소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 법률 규제가 있는데요. 뭐 조정 대상 지역 지정이고 투기 지역 지정이죠. 또 분양가 상한제를 또 지정하겠죠. 이런 식으로 규제 정책이 있는 반면에 또한 부동산 경기가 좀 너무 안 좋아요. 부동산이 불경기야. 전국적으로 미분양 아파트가 뭐 8만 가구, 10만 가구, 15만 가구야. 문제가 심각해졌어. 그때는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완화 정책을 핀다는 거예요. 조세를 완화시켜주겠죠?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주겠다. 또 종합부동산세 깎아주겠다. 취득세 다시 또 완화시켜주겠다. 금융규제 뭐 간단하죠. LTV, DTI 완화시켜주겠다. 그리고 법률 규제, 조정 대상 지역 해제, 투기 지역 분양가 상한제 폐지 이런 식으로 이제 완화 정책을 핀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황을 놓고 보자는 거죠. 규제 정책, 대출 규제는 강화시키고 있고 요 와중에 완화 정책이 뜬금없이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신축 아파트는 뭐 한다? 완화시켜주겠다. 이게 뭐 말이 되는 소린가요, 이게? 그러니 이거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러하니 정책이 뭐 일관성이 없어 보인다는 거고 부동산 정책이 신뢰가 안 간다는 거예요. 신뢰가 없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이 이처럼 오르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금융당국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전부 다 대출을 푸는 것이 아니라 신규 아파트에 하나는 것이므로 집값에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요. 지금 부동산 시국을 놓고 보셔야 되겠죠. 대구 신축 아파트의 평당 가격이 거의 뭐 3천만 원 돈에 육박한다고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전국적으로도 평당 분양 가격이 얼마나 급등을 했습니까, 여러분? 여기다가요, 전국적으로 미분양된 아파트가 2021년 2월달 기준으로 15,786가구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통계는요, 2000년 이후 최저라는 겁니다, 여러분. 2000년 이후 최저라니까요. 미분양이 거의 없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즉 아무리 건설회사에서 고분양가를 때려도 고분양가로 분양을 해도 분양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고 나중에는 프리미엄을 주고 사는 사람들도 또 넘쳐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 미분양된 아파트도 어떻게 혹시라도 입주하는 시점 돼가지고 많이 오를까 미리 사두는 거 아니겠어요? 이러한 실정에 굳이 미분양 사태로 난리가 났을 때, 건설 경기가 막 죽어서 난리가 났을 때, 부동산 경기가 죽어서 정말 큰일이다 큰일이다 이럴 때 쓰는 미분양 아파트를 해소하기 위해서 쓰는 신축 아파트 대출 완화 카드 꼭 지금 써야 하는지 이 부분이 의문이라는 거죠. 무엇보다도 현재는요 풍부한 유동성이에요. 저금리예요. 화폐 가치가 하락하고 있어요. 그러니 실무자산에 대한 상승, 이걸 어떻게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막아야 될 시기라는 거죠. 이러한 시기에 신축 아파트에 대한 대출 규제를 풀어버린다면 아파트 가격까지 또 꿈틀거리지 않을까요? 물론 저희 예측이 틀리기를 바라야 되겠죠.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